회원 정자입니다. 원장님, 올해부터 요양원 정기평가에 구강관리 항목이 새로 생겼다는데요? 맞아요. 작년 12월에 새로운 평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죠. 기존에는 구강 관리가 별도 항목이 아니라 세면, 몸단장, 목욕 서비스와 함께 청결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여서 2점으로 평가가 됐었는데요. 이번 2025년도 평가 지표부터 구강 관리가 별도 항목으로 2점의 점수가 배정되었습니다. 구강 관리가 단순히 칫솔질만이 아니라 영양 섭취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흡인성 폐렴과 같은 전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번 구강 관리 항목의 별도 신설은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는 다른 청결 서비스와 함께 2점이었는데 이번에는 구강관리만 2점인 거잖아요. 그만큼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원장님, 이번에 구강관리 항목이 신설이 되는 바람에 요양원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은 구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궁금하신 것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번 평가 지표 중 구강관리 항목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평가 지표 26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 청결과 구강 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점수는 2점입니다. 수급자의 잔존 구강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적절한 구강 위생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세 가지 평가 기준이 있네요. 첫 번째가 1번 급여 제공 직원에게 구강 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입니다. 반기별 1 이상이면 1년에 2번 받는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받으셔야 되고요. 그 아래 설명을 보시면 모든 급여 제공 직원, 즉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모든 직원분들이 교육을 들으셔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좀 꼭 챙겨주셔야겠어요. 교육의 형식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교육을 듣는 등 형식은 자유롭게 하되 반드시 교육 일시나 방법, 내용, 참석자 명 등을 기록해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하지만 막상 요양원에서는 주로 3교대 근무를 하시니까 한 자리에서 다 모여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교육을 많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왕 교육 받으실 거 좀 꼭 필요한 내용을 교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칫솔질과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꼭 교육을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틀니 사용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으시니까 틀니 관리법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교육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우리 치매나 장기 요양 어르신들 중에 구강 관리에 협조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도 교육을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TT301에 여러 교육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항목은 구강용품 관리인데요. 구강용품 관리에서는 좀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챙겨야 할까요? 구강관리 평가 기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청결한 구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 양치도구, 틀니 관리 도구, 구강 면봉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칫솔과 치약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칫솔은 너무 해지고 벌어진 것은 과감하게 버려주시고요. 칫솔질을 마치신 다음에는 칫솔에 남아있는 치약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칫솔을 깨끗하게 씻고 다른 사람들의 칫솔과 닿지 않게 분리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려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칫솔과 섞이거나 보관하실 때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칫솔이 섞이지 않게 이름표를 붙여주시는 등 개인 식별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요즘 많이 사용하는 칫솔 소독기에 넣어서 보관하는 건 어떨까요? 칫솔 소독기 사용 물론 좋은데요. 사실 또 비용도 좀 들고, 사실 소독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게다가 여러 어르신들이 칫솔을 소독기에 한 번에 넣어서 관리하시면서 칫솔이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표 부착을 해주셔서 섞이지 않게끔 해주시고, 소독기 자체의 위생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럼 칫솔 다음에 치약이라고 하셨는데요. 치약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사실 치약은 크게 신경 쓸 게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치약은 일단 사용하신 다음에 굳지 않게 반드시 뚜껑을 좀 잘 덮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치약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네. 치약에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요. 일반적으로 치약은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를 유통기한을 잡고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일단 치약 속에 중요한 성분이 불소의 효능이 떨어지고요. 다른 여러 가지 성분이 변질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치약은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한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유통기한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치약의 유통기한은 치약 사시면 겉에 상자 있잖아요. 그 상자나 튜브의 끝단을 보시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 유통기한을 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칫솔, 치약 말고 더 챙겨야 될 구강용품이 있을까요? 네. 틀니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틀니 칫솔, 틀니 보관함, 그리고 틀니 세정제를 기본적으로 좀 챙겨주시고요. 그 밖에도 스폰지 칫솔이나 구강용 면봉, 물티슈 같은 거를 쓰신다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 항목에 구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는 이 항목이 무려 1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이 어르신 입안을 보고 딱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상태가 보이면 꼭 치과에 가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 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곳에는 OHAT, 보통 OHAT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돌봄 종사자분들을 위한 구강 상태 평가 툴을 사용하고 있어요. 입술이나 혀, 잇몸, 구강 건조의 정도, 치아 상태, 틀니 상태, 구강 위생 상태, 치통 여부를 0점부터 2점까지 체크하는 방식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평가 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사실 오하트로 판단을 하려면 또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강 관리 해주실 때 이런 경우만큼은 꼭 치과에 가시도록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5가지만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 입안에 상처가 났는데 2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다 라는 것이 발견되시면 꼭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구강암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암이요? 구강암이요? 너무 무서워요. 그쵸, 무섭죠. 입안에 이런 궤양이 생겼는데 낫지 않는다면 구강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치과에 가시도록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치통이 너무 심하시거나 잇몸이나 얼굴이 이렇게 붓는다. 그러시면 빨리 치과에 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젊은 분들이라면 사실 조금 붓거나 하시는 건 약 먹고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연세도 많으시고 면역력이 너무 약하시기 때문에 단순한 입안 염증 이런 게 심하면 전신으로 퍼져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얼굴이 붓거나 하시면 빨리 치과에 가시도록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를 닦아주시다 보니까 이가 너무 많이 흔들린다 이러시면 또 빨리 치과에 가시라고 해야 돼요. 식사하시다가 아니면 주무시다가 이 흔들리던 치아가 빠져서 삼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맞아요. 가끔 치아가 저절로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절로 빠져서 어르신이 뱉어내시면 다행인데 이걸 삼켰는데 모르고 잘못 삼키시면 질식이나 그렇죠.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시는 어르신이 이가 많이 흔들리시면 이제 꼭 보호자분들께 치과에 가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깨진 치아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임플란트 기둥 같은 게 잇몸이나 입술, 뺨 등에
자꾸 상처를 낼 때 꼭 치과에 가셔가지고 이 날카로운 부분을 좀 다듬어 두셔서 입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꼭 취해 주시도록 해주셔야 돼요. 일단 자꾸 계속 상처가 나면은 너무 아프시기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식사를 못 하심으로써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틀니가 파손됐거나 안 맞는데도 억지로 틀니를 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안 맞는 틀니를 쓰시다 보면은 입안에 계속 상처가 나고 이로 인해서 뭐 감염이 되시거나 뭐 구강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 가셔서 틀니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수리하거나 재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뭐 너무 안 맞는데 사실 뭐 틀니를 다시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사실 틀니를 좀 안 쓰시도록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 틀니를 끼고 몇 달 또는 뭐 몇 년씩 안 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랜만에 틀니를 빼드리면 잇몸이 아주 빨갛게 되어 있던데요. 이것도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 캔디다라고 하는 곰팡이 감염이 생긴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혀나 입천장에 두꺼운 백태가 끼어 있는 거고요. 틀니를 뺀 잇몸이 불에 댄 것 같이 뻘겋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캔디다 감염증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관찰되신다면 꼭 치과에 가셔서 항진균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요양원에 가셔서 구강검진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께서 위에 5가지 사항을 숙지해 주시고 이 경우만큼은 꼭 보호자에게 전달을 해서 어르신들이 치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신설된 구강관리 평가지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 생긴 항목이라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종사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혹시 어르신들의 구강관리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치치상공일에 문의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치매 극복 대한민국 지치301이 함께합니다.